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,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셔틀콕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황,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데 혹 해가지고 사기당하고 중고 거래하는 카페에 가셔가지고 찝찝하면서 이렇게 구입하시면서도 이게 이 가격이 가능한가, 사람이 원래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는 뭐 사기당했네 이렇게 울고 하는데, 제가 좀 다른 쪽으로 그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고 싶었어요. 제가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되게 저렴하게 셔틀콕을 판매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든 구입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고, 근데 제가 아무리 싸게 팔아도 몇백 원은 이렇게 마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팔아도 만약에 이게 노출이 되면 본사로부터 엄청 강력한 제재를 당할 텐데, 저는 이제 쉬쉬해가지고 많이 팔고 싶지도 않고 신뢰감 있게 입단속 잘 되는 사람들한테만, 제 고객들한테만 그렇게 판매하는 건데, 근데 그보다도 월등하게 저렴한 셔틀콕들이 가끔씩 보여지죠. 또는 저 같은 사업자가 대놓고 이제 막 프로모션까지 하면서 싸게 판매하는 상황이 생기는데, 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. 이게 내가 못하면 남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런 태도를 절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시장 원리 생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 또 재밌는 하나의 어떤 그런 거리가 될까봐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려 볼게요. 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. 한 통이 아니지, 계속 그런 전화는 종종 옵니다. 어떤 업체에서, 그러니까 업체라는 거는 약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? 뭐 지자체 관련해 가지고 움직인다든지 또는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개념 있잖아요. 조금 관공서적인 느낌, 그런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 오셔가지고 그쪽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? 또는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의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. 다른 업체들도 그런 게 될 거예요. 업체라는 건 판매하는 데가 아니라 지원을 받거나 나라에, 그리고 어떤 지자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러면 쉽겠죠. 그러면 돈은 자기가 쓰면 되니까. 근데 물건으로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어떤 뭐 계약 거래 조건 또는 지원 조건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, 뭐 셔틀콕을 받는 거야. 그러면 완전 좀 비싼 가격으로 받겠죠. 근데 그분들은 그게 당장에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겠죠.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.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자기 안 쓰는 거 막 주거나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쓰레기거든.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, 판매자한테 좀 잘 팔 것 같고 또는 입단속이 좀 잘 될 것 같은 사람들 전화를 해가지고, 이거 우리가 지원받거나 이게 예산에서 편성된 부분인데 이거를 현금화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의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분한테는 자, 쉽게 설명할게요. 타당 2만원짜리 셔틀콕을 난 너한테 15,000원 줄게. 그럼 너는 그러면 딴 데서 2만원 파는 걸 너는 한 18,000원이나 이렇게 17,000원이나 팔아. 나는 15,000원만 받으면 돼.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셔틀콕 한 탑 파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어떤 협회나 어떤 그런 단체에서 들어가 있던 걸 보내오는 걸 파는 게 훨씬 더 마진이 좋겠죠. 그러면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. 뭐 잘못됐나?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장사를 길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, 저도 만약에 꼭 그래줘야 할 사람들이 있거나 친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모르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의뢰를 했기 때문에 다 잘랐어요. 그래서 이제 엄청 싸게 팔 수 있는 거죠. 제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그런 의뢰를 받아가지고 내 친한 사람이야, 이 사람이 현금화 하고 싶어 해. 자기는 그거 필요 없는 거 처리해가지고 거의 중고로 파는 느낌이죠. 팔아가 그게 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거나 또는 자기 필요한 걸 더 구입하거나 또는 자기가 관리하는 선수들이나 학생들한테 더 많은 거를 이제 더 효율적이고 더 필요한 걸 해줄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들어와서 물량을 풀면 엄청 싸게 풀리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뭐 셔틀콕은 딴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싸면 다 달라붙어요. 막 완전 오픈런 하듯이 난리 나죠. 근데 이런 건 여러분 단점이 뭐겠어요? 물량이 한정적이에요. 정기적으로 탁탁탁탁 계속 이렇게 발송해 주거나 공급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기다리세요. 또 이쪽에서 이제 물건이 이제 예산에
예산으로 땡겨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아 현금화 좀 해줘 이러면 그 물건만큼만 또 요 재미를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오매불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들어와야지, 이 사람도 물건이 있어야지 파는 거니까. 본사에서 제가 거래하는 방식은 어때요? 그 몇백 원 뛰기지만 물론 이만큼은 안 싸지만 안정적이죠. 본사에서 물량이 있으니까, 또는 본사에 그 수입하는 일정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하게 대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좀 완만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, 우리가 이 셔틀콕이 또는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지불 안 하고 다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로 구입하시는 모든 그런 작은 규모든 뭐든 업체든 뭐든 그런 곳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돌아 나온 물건들이 약간 중고거래 형태로 되겠죠. 그렇게 한 거래들이 이제 개인이 판다거나 또는 누가 촉대 메고 그 직원분이 중고로 파는 형태로 해서 그 돈으로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제가 팔아왔습니다. 총대 메고 제가 팔아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돈으로 쓰거나 또는 자기들이 뭐 임의로 쓰거나,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고, 그거 아니면 저 같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 전체 물량을 다 떠넘기고 한꺼번에 일시불로 정산 딱 해주고 현금으로 탁 꼽아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쓰고, 그럼 이 콕을 내가 엄청 싸게 팔 수 있는 거죠. 똑같이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, 저 같으면 그렇게 들어온 물건 같으면 엄청 싸게 날려가지고 이렇게 고객을 확 모은다든지, 어떤 이벤트 시끄럽게 해갖고 막 웅성웅성하게 해갖고 다른 내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미끼 상품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싸게 팔면 본사에서도 안절부절 못하죠. 그거를 다시 직원을 시켜갖고 구입해요.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해요. 이 물건이 어떻게 돌아 들어갔는지. 근데 모르죠, 어떻게 돌아 들어갔는지.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대리점에서 샵에서 정상 가격, 그 사람들은 겨우 그 1,000원 붙이는 게 진짜 많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. 그렇게 붙여도 이제 욕을 얻어 먹을 수 있거나 고객들이 그런 싼 더 저렴한 거에서 몰리니까 자기 쪽에서는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되죠, 운영에. 여러분들 장사에 돈 남긴다고 욕하는 게 이 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너무 눈티 때리고 이러면 쌍욕을 하고 불매를 해야 되겠지만, 그게 아니고 일정한 어느 정도의 그런 마진이라든지 가격 책정은 우리가 좀 인정해 줘야 돼요. 여러분들은 이런 그 자영업자의 마음을 너무 이해를 못 해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계속 좀 강조를 하는데, 그 운영하고 유지하는 이런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품 하나에 그 셔틀콕 하나에 1,000원 붙인다는 건 제가 볼 때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마진 같아요. 그래갖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나온 콕들이 있어요. 그런 콕들은 물론 제 이런 이야기가 또 사기꾼들은 오예 이렇게 돼가지고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, 시나리오로. 보면 셔틀콕에 사기당하거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. 거기서 진짜 물건이 이렇게 배송되거나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거의 뭐 얼마 안 돼요.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나쁘게 들렸을까요? 근데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.